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 김태준입니다. 김태준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이죠.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전자전TV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저번 주 뉴스를 찾다 보니까 대선 관련 뉴스들이 또 많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들이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3월 3일자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동산 뉴스 아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뉴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사라진다. 한강변 성남가 아파트가 사라진다라는 뉴스입니다. 우리 한강변 아파트다 보면 일단 고가 아파트겠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만 또 적용되는 얘기 아닌가 하고 그냥 넘기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오세훈표 2040 플랜 9년 만에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한강변에 약 3만 가구의 재건축에 탄력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기본 원칙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가 중요한 내용인 이유는 결국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3월 3일자 발표가 된 겁니다. 우선 용어라든지 내용들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 기사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40 플랜은 말 그대로 2030 그러니까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어가면서도 그 중간에 현재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변화될 내용들을 좀 골고루 안배해서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2030 플랜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존형 변화라고 했다라고 하면 2040 플랜은 오세훈 현 시장이 개발형 변화라고 보면 됩니다. 2030 플랜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일환이었다라고 하면 2040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용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 박원순 서울시장의 밑그림은 그대로 가져오고 있지만 필요한 지점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재 방향성하고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은 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뉴스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또 이사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는 아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2040 기본 계획은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서울 비전의 큰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밑그림이 실행이 담보되는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계획이랑 도시관리계획은 좀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하면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그 방향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 계획입니다. 큰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죠. 서울시 내에서도 최상위 공간 계획이고 또 법정 계획입니다. 일단은 2040 도시 기본 계획 내용을 보면 좀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좀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잘 밝게 좀 밝혀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최근에 뉴스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마 35층 규제 폐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층 규제 폐지가 이번 골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35층 규제가 폐지된다. 한강변 라인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힘이 붙는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35층 규제 폐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다양한 경관이라든지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35층 룰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35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규제를 풀었다는 거죠. 사실 부동산 규제에서 보면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지역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가지는 개별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무시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략적이고 일률적으로 경직된 정책들을 많이들 내놓는 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층 룰이라든지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5층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무조건적으로 35층 규제 이걸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35층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지어야 될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35층을 허용하겠다는 뜻인데요. 구체적인 층수 허용은 뭐 결국은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해지겠지만 일단은 35층 이상 아파트를 허용하겠다 이 말이기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던 사업장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이 아마 큰 시동을 좀 강한 시동이 걸릴 거로 좀 보입니다. 일단 35층 룰에 막혀있던 여러 한강변 라인의 아파트들 그리고 뭐 압구정이라든지 그리고 동부 이촌동이라든지 특히 또 여의도 부분도 여의도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여의도 지역이나 또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에 탄력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강변의 탄력적인 재건축 아파트 말고도 서울 지역의 뭐 오금동, 가락동 지역의 재건축이라든지 서울 전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까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강변 라인의 스카이 라인의 변화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은 이렇게 좀 단조로운 느낌의 일직선의 건물들이 많죠. 하지만 뭐 외국 같은 두바이 같은 경우도 사진상으로 보면 이렇게 곡선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좀 단조로운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을 다채로운 곡선 형태로 이렇게 곡선 형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해진 용적률 안에서 층수 제한이 풀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은 층수는 낮고 그리고 어떤 건물은 좀 넓고 어떤 건물은 층수가 높고 또 날렵하고 이런 형태로 좀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조망권이라든지 또 가시성 멀리 보여서 가시성이 좋아지겠죠. 우리가 개방감까지 아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야경이 좋기 때문에 밤에 보면 야경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주경 같은 경우는 좀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계획이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 서울의 낮과 밤 자체가 아마 확 변화될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지 35층 규제가 풀리게 되면 높이 제한, 그러니까 용적률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적률도 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적률은 무조건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용적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층수 제한만 푸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동일한 용적률 내에서 이렇게 동일한 용적률이기 때문에 낮은 건물과 높은 건물을 이렇게 곡선 형태로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같은 용적률의 높층수 제한만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층수 제한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풀려 있는지, 층수 제한이 왜 좋아지는 건지, 서울 모습이 변화되는데 무슨 근거로 변화되는 건지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40에서 꼭 알아야 될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비욘드 조닝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욘드 조닝이란 단어는 좀 생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개념도 정확하게 모르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도 잘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김태준의 눈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 용도지역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 이렇게 네 가지의 토지 용도를 지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왜 정해졌냐고 하면 설립 당시에는 처음부터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혼란스러울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땅의 용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건물의 높이라든지 용적률을 딱 정해놓고 그 용도와 밀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다 보니까 급변하는 세상에 좀 맞춤형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변화된 상황을 담아내기는 좀 힘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용도와 밀도를 허용하면서 규제로 지역 상황들을 가두고 있는 것을 좀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형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라든지 또 녹지라든지 그리고 상업시설 그러니까 편의시설들이 좀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비욘드 조닝을 통해서 상업시설과 녹지시설 그리고 일자리까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개념 비욘드 조닝이 제일 중요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2030 플랜의 목차를 소개하다 보면 사실 2040 모든 부분이 비욘드 조닝하고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리는 공급과 개별적 지역 특성에 따라서 맞춤식 개발 그리고 또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풀면서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핵심이 필요한데 아마 이런 서울 청사진을 그리는 오세훈 시장의 설계안에 아마 두루 여러 가지 형태로 비욘드 조닝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욘드 조닝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욘드 조닝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죠. 영어다 보니까 어떤 뜻인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조닝은 쉽게 말하면 신용도 지역 체계입니다. 기존 용도 체계에서 신용도 체계로 바뀌는 비욘드 조닝입니다. 비욘드 조닝 말 그대로 존, 지역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린존 이렇게 하면 청정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조닝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지역제, 지역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욘드 조닝이라고 했으니까 비욘드는 우리 뭐뭐 넘어, 뭐뭐 이상, 뭐뭐 넘어에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비욘드 조닝이란 뜻은 지역제도의 이상의 그러니까 지역제도를 넘어선 용도 지역제를 넘어선 이런 뜻입니다. 왜 비욘드라는 단어, 뭐뭐를 넘어서다라는 단어를 썼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기존 용도 지역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용도 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용도 지역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 용도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해서 비욘드 존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비욘드 조닝 하면 좀 어려운 단어일 텐데요. 신용도 지역 체계다고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좀 탄력적으로 용도 지역을 좀 변경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어 자체 비욘드 조닝이 새롭게 용어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연구원에서 2019년도 연구 논문에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 논문은 결국은 신용도 분류 체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해서 자세히 상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미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는 도시들이 보면 미국 덴버라든지 일본 도쿄 그리고 호주 브리즈번 같이 외국에도 이미 도입돼서 용도 체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롤모델로 이렇게 아마 삼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내용들,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원래 자료 내용들을 그대로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 링크에다가 2040 플래닝이랑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논문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욘드 조닝의 내용이 법제적 측면도 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적 측면을 보면 용어나 이해가 좀 어려우신데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용도 지역 체계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토법이라고 하죠. 국토법과 건축법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도시에는 건축물이 없는 공원 같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발표만으로는 범주 안에 다 담지는 힘듭니다. 건축법 자체가 원래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안전에 초점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이용에 관련된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법의 성격이 약간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국토법을 손봐서 새로운 용도 분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아마 법제 체계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2, 4분기부터는 중앙정부라든지 관련 부서 전문가들이 국토법을 손보고 법제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제화 작업도 끝나고 2040 뒷받침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계획들이 아마
나오게 되면 큰 그림과 그리고 또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2025년도부터는 아마 서울 지역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욘드 조닝이 적용돼서 연계된 게 오늘 뉴스에 봤던 서울시 35층 규제입니다. 비욘드 조닝이 결국은 35층 룰을 폐지해서 나온 건데요. 경직된 35층 룰을 재개발이 발목을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도 막고 있습니다. 이래서 비욘드 조닝으로 35층 룰이 깨졌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비욘드 조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미치는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억제시키고 있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이런 비욘드 조닝을 통해서 하나씩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비욘드 조닝의 35층 룰 폐지에 적합하게 적용된 부분이 아마 잠실주공 5단지일 겁니다. 불필요한 고밀도는 규제를 하고요. 고밀화가 진행돼야 되는 것은 기조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조건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유연하게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뭐 잠실역의 광역중심지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잠실역과 연계가 되고 또 그리고 한강변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과 경관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에 속해 있는 한강변 라인과 그리고 지하철역에 가까운 지역은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층수를 다르게 매기는 겁니다. 한강에 가까운 지역은 저밀도 개발을 하고 중간 지역과 그리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지역은 역세권 업무 중심지가 될 곳은 50층 이상의 고밀도 개발을 하는 방식. 이게 아마 35층 룰의 잠실주공 5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략적이고 아마 경직된 방식이 아니라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루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35층 룰 폐지의 중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욘드 조닝을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또 개발할 수 있는 큰 계획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보행 일상권 조성이라든지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이라든지 미래성장 거점의 중심지 혁신이라든지 또 그리고 도시계획의 대전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큰 밑그림으로 실현되는 구체적인 도구로 결국은 비욘드 조닝으로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유연한 용도 지역 체계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욘드 조닝이 이번 2040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29번의 규제들이 있었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현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이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선 시장에 도전을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선 시장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 2040 플랜은 좀 더 정교해지고 더 다듬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실현 플랜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40 플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35층 비욘드 조닝의 35층 룰 폐지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아마 세운지구가 비욘드 조닝의 신용도 지역체계 개념이 녹아있는 개발 방식으로 아마 개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비욘드 조닝으로 많이 변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40 플랜을 꼭 공부하시고 알고 가셔야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당선자는 부동산 정상화에 발맞추는 방법이 아마 결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으로 발목 잡고 있는 규제들 이런 규제들을 좀 완화해서 재건축 재개발들을 좀 활발히 하고 그래서 신규 공급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죠. 그리고 또 대출 규제도 아마 손볼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들을 좀 미리미리 공부하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3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2040 서울 플랜 같은 경우는 꼭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영어도 어렵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있다. 좀 궁금하다. 그리고 용어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댓글에 이런 부분들 남겨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2040 플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쉽게 심층적으로 그리고 투자라든지 방어까지 어떤 맥락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까지도 제가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태준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